대부분 많은 분들이 과일에는 당이 많으니까 굉장히 암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죠. 이 말은 과일의 당분이 암세포를 키운다는 그런 논리에서 비롯된 말이죠. 과일의 당과 이 설탕의 당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 과일이 암세포와 싸운다는 겁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독과 영양의 원리를 전하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일의 당, 암 환자에게 괜찮을까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과일에는 당이 많으니까 굉장히 암에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죠. 암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조언하는 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의료인 분들도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하죠. 이 말은 과일의 당분이 암세포를 키운다는 그런 논리에서 비롯된 말이죠. 암세포가 당을 좋아하니까 당이 든 과일을 먹으면 암세포가 더 커질 거라는 그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자분들이 과일 먹는 걸 굉장히 걱정하면서 끊습니다. 사과, 귤, 바나나 이런 것들 먹지 않죠. 단맛이 난다 하면 이제 무조건 피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너무 달콤한 맛이 있는 채소, 당근 같은 것도 달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하고 오직 쓴 채소만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일의 당과 이 설탕의 당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정제 탄수화물의 당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일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과 설탕이 작용하는 방식, 합성 과당이 작용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거든요. 과일을 설탕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비타민 알약 하나랑 비타민 정제 하나랑 신선한 채소를 같다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일은 저는 자연이 만든 아주 완벽한 영양식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분만 들어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효소, 파이토케미컬 너무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또 이것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작용을 해서 과일의 당은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 과일이 암세포와 싸운다는 겁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있는데요. 과일 섭취와 암 예방의 이 상관관계를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암에 덜 걸리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또 암에 걸린 후에도 과일을 먹는 분들이 예후가 좋습니다. 과일은 독이 아니라 약이고요. 그것도 부작용이 없는 아주 강력한 항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간 건강에 과일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네, 간 하면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몸에서 굉장히 큰 화학 공장입니다. 무려 500가지가 넘는 이 화학 반응을 수행을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핵심적인 역할이 해독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간이 건강해야 독소가 제거가 되고 또 세포가 재생이 되고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우리 몸이 회복이 됩니다. 과일에는 이 간 건강을 회복시키는 특별한 영양소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감귤류나 키위나 딸기나 파파야 이런 과일들의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죠. 이 비타민 C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특히 1단계와 2단계의 해독을 모두 돕습니다. 또 비타민 C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고 있죠. 해독 과정에서 생기는 또 활성산소들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강력한 항산화 시스템의 회복을 또 도와줍니다.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는 간에서 이 마스터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는데요. 2단계 해독 과정에 매우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가 충분하면 글루타치온 수치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해독 능력이 강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글루타치온 그 자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아보카도나 수박이나 오렌지에는 이 글루타치온이 직접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도 글루타치온을 섭취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아보카도는 이 글루타치온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간 질환이 있는 분이나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에게 아보카도가 상당히 좋은 과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사과나 배, 베리류에 풍부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서 이 독소를 흡착시켜서 배출을 해주죠. 이것이 또 상당히 많은 이 독소를 해독해주기 때문에 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장에서 독소가 흡수되어서 간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이 효과가 되는 거죠. 특히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중금속을 또 배출하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사과의 팩틴은 납이나 수은, 알루미늄 같은 이 중금속과 결합을 해서 대변으로 내보내 줍니다. 네 번째 중요한 영양소는 칼륨입니다. 바나나나 멜론, 키위에 이 칼륨이 많죠. 몸속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시켜주고 수분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또 혈압을 내려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간은 혈액을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혈액 순환이 좋아야만 재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혈압을 안정시켜주면 간으로 가는 혈류도 개선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엽산입니다. 오렌지나 아보카도, 망고에 엽산이 풍부하죠. 이 엽산은 DNA 합성을 해주고요. 세포 분열에 아주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간세포는요, 아주 재생이 잘 되는 세포로 알려져 있죠. 끊임없이 재생이 됩니다. 손상된 간세포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간세포를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엽산이라는 영양소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엽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간세포의 재생이 느려지고 간 질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아보카도, 키위, 망고에 이 비타민 E가 풍부하죠.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 영양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세포의 이 세포막을 보호하고요. 지방간도 예방을 해주고 간의 염증을 또 줄여줍니다.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 많은데요. 이 환자들에게 비타민 E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일곱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노란색 망고나 살구, 복숭아, 노란색과 주황색 과일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죠. 베타카로틴은 수용성인데요. 체내에 들어오면 지용성인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간세포의 성장과 분화, 또 세포 재생에 매우 중요한 성분이죠. 항산화 작용도 같이 하죠. 그래서 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일에서 나오는 베타카로틴은 필요한 만큼만 체내에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타민 A 과잉 섭취에 논란이 참 많이 있잖아요. 과일로 비타민 A를 보충한다는 것은 아주 안전한 수용성 베타카로틴을 섭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감귤류의 헤스페리딘이나 나린게닌,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이것들이 모두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 또 항염 작용이 있죠. 간의 염증을 줄여주고 간세포를 보호해주고 지방간도 개선해줍니다. 특히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은요, 간의 섬유화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유기산입니다. 레몬이나 라임, 자몽 같은 이 신맛 과일에 유기산이 많죠. 구연산이나 말산 같은 형태로 들어있어서 간의 해독을 도와줍니다. 이 산들은 체내에 들어오면 알칼리성으로 작용을 합니다. 신맛이 나기 때문에 산성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사가 되면서 몸속에서는 알칼리 성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또 유기산 같은 경우는 소화를 도와주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줍니다. 또 간의 지방 대사를 개선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9가지 영양소가 과일 속에서 매우 조화롭게 작용을 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있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시너지 효과도 매우 많게 되는 거죠. 총 밝혀낸 것들로는 비타민C가 비타민 E를 재생시키고, 비타민 E는 베타카로틴을 보호해주고, 플라보노이드 같은 경우는 비타민C 흡수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서로 상승작용을 도와주는 것이 자연식 이런 과일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양제나 어떤 알약으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복잡한 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